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에서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는 안현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김용태 부장님께서 이런 AI 시대에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좀 제시를 해줬는데, 이제 아까 전에 은행이고,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은 AI를 잘 접목하는 회사에 주식을 사서, 네, 많이 올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은행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증권사에 있다 보니까 좀 다른 식으로 좀 얘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공합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AI가 모든 걸 많이 바꿀 거고 좋은 방향으로 갈 거다, 이런 기본적인 그 가정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가 느꼈을 때 이제 증권사에 있다 보니까 AI가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중에서 궁합이 맞는 거 위주로 이제 먼저 치고 나가야 된다,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저희 한국투자증권에서 하고 있는 예제들, 실제 사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화물신앙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걸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그 남태평양 의 한 섬입니다. 그래서 남태평양에 있는 그런 섬들은 오랫동안 외부랑 고립이 되어 있죠. 저희가 소위 말하는 폴리네시아인 이렇게 돼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 얘네들이 막 이렇게 고기 잡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미군이 나타나서, 그때가 이제 일본에 이제 진주만 침공하고 다시 이제 미군이 일본 본토를 공격하고 이제 조여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 본토랑 가까운 곳에 이제 비행기 기지가 필요했죠. 그래서 섬들 중에 되게 백사장들이 잘 돼 있고 한편한 곳이 있는 곳에 딱 가가지고 비행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기지들을 건설했는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남태평양에 사시던 분들 입장, 원주민 입장에서는 갑자기 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걸 가져와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군들은 이 원주민들이랑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뭐 초콜릿도 주고 여러 가지 이제 물자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되게 잘 했고,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군들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어제까지 되게 자기네들을 많이 물자도 주고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줬던 미군들이 갑자기 나가니까 되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를 이제 인류나 인류학자들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실제 그 남태평양에 가서 케이스들을 조사한 사례가 있고, 거기서 이제 화물신앙, 이게 보면은 화물기잖아요, 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겼습니다. 나가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원주민 입장에서는 저분들이 이제 미군들이 가져온 신인 거죠, 신. 그래서 미군들이 있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기지의 모양을 딴 그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비행기들도 이제 비슷하게 모양을 하고, 그럴 때 숭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다시 그 미군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소위 말해서 카고, 그러니까 화물에 대한, 그 화물기에 대한, 카고에 대한 신앙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제 공대고 이제 어떻게 금융권에 와서 쭉 있다 보니까 이제 기술과 실제 이런 산업, 그러니까 사실 금융이 기술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금융 자체 산업으로 그냥 많이 돌아갔다가 어느 순간 기술이 많이 침투하면서, 뭐 지금 AI도 있지만 거기 블록체인도 있고 뭐 빅데이터든 이런 것들이 기술을 타고 오니까 되게 좀 혼돈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어떤 기술이 뭔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맥락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전체적인 맥락 없이 딱 미군이 저거 화물기를 가지고 오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그것만 이제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금융권이든 어디든 그 기술, 제가 봤을 때는 AI도 그렇고 빅데이터도 그렇고 블록체인도 그렇고 약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밸런스 있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AI 스피커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아마존 예전에 알렉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AI 스피커들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화물 신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저 AI 스피커를 만들게 된 계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 아마존 사이트로 지금 클럽을 많이 하고 있지만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하는데 쭉 이 매출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아마존으로 얼마나 더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매출 캡처가 사람들이 아마존 사이트에 접속하는 시간과 어느 정도 비례를 해요.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것들이 사람이 자고 일을 하고 퇴근해서 하루에 한 사람이 맥시멈으로 아마존 사이트만 집중을 해서 물건을 검색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마존만 하더라도 하루에 2시간 써고 전 세계 60억 인구 막 다 쓴다고 그런 희망회를 돌려도 한 사람당 2시간 이상을 여기에 자기 사이트에 트래픽으로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외곽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 쪽에 더 많이 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다 보니까 뇌과학자들이 우리가 화면을 보는 거는 화면을 봐야지만 되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이 안 되지만 말하고 듣는 거는 멀티태스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전방 주시는 하지만 전화를 듣고 라디오 듣고 노래 부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PC나 이런 아마존 사이트에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다른 일을 하면서 말을 통해서 이거를 조금 더 자기 사이트에 서비스 시간을 올릴 수 있는 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그런 고민, 그런 비즈니스 맥락에서 그러면은 말하고 듣는 거를 잘할 수 있는 기술이 뭘까? 그 당시에 이제 AI 이런 것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게 잘 되니까 다른 데서 사장님들이 달려오는 거죠. 야, 저기 AI를 쓰는 거 하나 가져와.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AI를 쓰는 뭔가 저거 스피커가 있으니까 우리 개발을 해야 되는구나. 맥락 없이. 그래서 막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다 잘 안 됐죠. 사업적으로. 저희도 이제 집에 쓰고 있지만 그냥 음악 틀어줘라, 알람 설정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냥 그 기술, AI라는 기술이나 다른 기술에 고기에 사로잡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즈니스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와중에서 오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이제 서두를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를 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금융이라는 게 모든 쪽에 다 있다 보니까 다 영향을 미치는 게 많고 제가 봤을 때 아까 이제 하나 은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는 AI의 지금 금융권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특정한 목적은 그냥 인건비 절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실제로 하고 현실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조금 환기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일단은 제가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야구 관련된 책을 찾은 적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예전에 보면은 이제 쭉 야구를 보면은 그 중에서 트래픽이 높고 낮고 이런 것들을 그냥 얘네들이 AI가 하이라이트 장면만 뽑아가지고 자동적으로 편집을 해주죠. 그러면은 그 편집하는 편집자의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사들도 다 AI가 써줍니다. 그래가지고 AI가 되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만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가장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같은 거 보실 수 있잖아요. 분명히 테슬라나 이런 자율주행 비전을 보니까 되게 잘해서 잘 되더라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대상을 보고 학습하는 데만 잘 워킹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효과가 높고
다만 이게 바뀌는 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뭐 표지판들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표지판의 모양을 바꾼다든지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러면은 아마 어떤 인공지능이 와서 하더라도 그 학습 시간을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대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과학의 영역은 인공지능 효과가 높은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증권사나 운용사 이쪽 관점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야, 우리가 되게 초과적인 수익률을 얻고 엄청나게 좋은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들을 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죠.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제가 이제 디지털 쪽으로 오기 전까지는 이제 증권사 리서치에서 이제 퀀트 애널을 하던 사람인데, 이제 그런 걸 한 사람 보고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답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왜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 쪽은 약간 게임 이론이 작용하는 제로섬이 워킹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되게 제가 엄청나게 좋은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렇게 투자했더니 되게 잘 돼요. 그래서 돈을 막 걸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걸 따라합니다. 따라하면서 저랑 비슷하게 주문을 내요. 그러면 시장에 다이나믹스가 변해요. 그런 것들이 변하면 제가 그동안에 잘 하던 것들이 워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가위바위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가, 이 사람이 항상 주먹, 가위, 부작 이렇게 내는 걸 보고서 계속 있는데 바꿔볼까 이렇게 하는 순간 내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 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업무 자동화를 많이 했는데, 증권사나 운용사 쪽에서는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을 되게 AI 많이 접목시키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인공지능 효과가 되게 낮은 데다. 왜냐하면 계속 변하니까. 지금 뭐 금리가 내려서 뭐 과거에 금리가 내렸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됐고 다 그거 해보면은요 계속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안 먹혀야 들어가요. 또 그런 기본적인 금융에서의 저희 이제 투자 쪽 사이드에서의 좀 다른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금융 투자 영역에서 보면은 어떤 그 운용사나 AI 핀테크 회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제안사를 주면서 돈을 맡기라고 썰을 풉니다. 두 가지가 있죠. 저희는 한 최근 3개월 정도 매매했던 패턴을 인공지능을 잘 학습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잘 맞는 거, 이런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런 게 회사가 있고, 그러니까 학습 기간이 단기고 예측 기간이 단기인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약을 팔러 오는 그런 영상이 있을 수 있겠고, 하나는 저희는 과거 30년 동안의 경제 지표를 분석을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유효한, 앞으로 1, 2년 뒤, 2, 3년 뒤에 미국의 주식시장을 맞출 수 있는 엄청난 알고리즘이 있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엄청 잘 맞아요 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기간도 장기고 예측기간도 좀 장긴 거죠.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와서 정말 약을 파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 이제 과거 30년 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투자 쪽에 있으면서 보면은 이제 외국계 회사들이 이제 실제로 트레이딩 하는 것들을 보면은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뭐 선물 옵션이나 이런 매매 사고가 있었던 것들 쭉 보면은 외국계 회사들은 주문을 낼 때 계속 잘 맞다가 뭔가 안 맞으면 2주 정도 좀 기어가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요. 이 말은 뭐냐면 한 2주 정도 유효한 그런 형태의 학습을 쭉 한 다음에 시장이 바뀌면 학습 시간 세팅을 한 2주 정도로 바꿔서 다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걸고, 이런 식으로 단기 학습, 단기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AI라는 게 되게 세팅도 여러 가지 하고 어떤 형태에서는 어떤 AI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결정이 많이 하는데, 이런 면에서는 투자 시장은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런 거죠. 사실은 아까 전에 뭐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과학의 영역이어서 목표 정확도가 한 99.9%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걸 놀리기 위해서는 점점 복잡한 형태의 알고리즘을 써서 100%에 가깝게 해야 되지만, 실제 이제 투자 사이트에서는
한 55%만 돼도 전 세계 돈을 다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저희가 딥러닝 하는 걸 해서 이런 박사가 있는데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이거보다는 저희 되게 단순한 머신러닝으로 한 55%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투자 AI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좀 더 신뢰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되게 제가 여러 번 했던 건데 간단한데 이제 이런 손글씨 분석하는 게 있어요. 되게 기초적인 거, 보통 AI한테 가장 첫 번째인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게 1이라는 걸 하면은 이런 거에 행렬 매트릭스를 해가지고 웨이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이면 이거랑 두 개 맞춰봤을 때 한 95%니까 1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어떤 경우는 기업 실적 이렇게 막 예측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차트에다 많이 적용을 했죠. 왜 차트에다 적용을 했냐? 제가 예전에 이제 여의도 바닥에서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관련돼서 리포트를 처음 썼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이제 금감원에서 쓰지 말라 그래서 안 썼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크립토 바닥을 보니까 정확하게 기존의 제도권에서 운용을 하시던 분들이 만약 기존에 한 121선이 잘 맞으면 한 4분의 1로 31선. 왜냐하면 하루는 24시간 다 거래되니까 이렇게 세팅하니까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나 이런 것들은 크립토는 펀더멘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트에 많이 의지를 합니다. 아까 제가 투자를 할 때 과거에도 변하지 않고 지금도 변하지 않고 미래도 변하지 않을 그런 패러다임 변화가 없는 거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투자 사이드에 있어 보니까 변하지 않는 건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차트를 보고 심장이 이렇게 벌렁벌렁거리는 그 짜릿함,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자산에도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차트를 제가 분석을 해서 실제 적용을 시켰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차트 같은 거,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테크니컬하게 제가 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금융에다 뭘 적용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투자 쪽에서 제일 변화가 없는 차트를 가지고 이제 AI를 적용해 보니까 생각보다는 잘 맞았다. 잘 맞았던 게 55% 정도 가까워졌다는 이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리서치 에어라고 해서 제가 2020년에 리서치에 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자동으로 리서치 리포트 내는 거를 만들었어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 하루에 쏟아지는 뉴스만 3만 개. 이 많은 뉴스 중에서 투자에 꼭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리서치 에어는 금융 전문가의 노하우를 학습한 인공지능을 이용해 투자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서비스가 가능할까요? 한국투자증권 최고의 애널리스트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십만 건의 뉴스를 분석했고 이 뉴스로 에어의 머신러닝 엔진을 학습시켰습니다. 이렇게 진화한 에어의 인공지능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뉴스를 정확히 찾아내고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줍니다. 더불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퀀트 모델로 종목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효과적으로 국내 중소형주 및 글로벌 기업을 분석합니다. 애널리스트와 인공지능 기술이 어우러진 인공지능 리서치 에어.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가 제시하는 금융시장의 새로운 미래입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하루에 한 3만 건 정도 뉴스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꼭 필요한 뉴스만 뽑아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거 2020년에 해서 그런데요. 지금 이제 GPT나 이런 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성과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리포트가 클릭되는 건수예요. 월별 건수인데 저거를 해서 노출시키니까 100만 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애널리스트가 필요 없어서 저도 필요 없어서까지 안 보이지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잠시만요. 네.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커버하는 종목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부터 이제 해외 주식들, 미국 주식들 하다 보니까 커버리지가 너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 보시면 네. 보통 이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과 뭐 중요도를 봤을 때 저희가 꼭 필요한 것들은 투자 판단에 중요한 것 그리고 이런 것만 중요하지 나머지 오늘 뭐 어디서 무슨 팝업 스토어를 열었네 이런 뉴스들은 필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걸러내서 되게 필요한 뉴스만 보는데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하냐 그러면은 그 애널리스트 제가 조인트를 까면서 뉴스가 있는데 이거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주가 판단이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이런 거를 해서 국내 10만 건, 해외 10만 건을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되게 로 데이터부터 다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영업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 기존의 엔진으로는 영업 적자라는 게 웨이트가 커서 부정적인 뉴스지만 이쪽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적자폭이 축소되었다는 걸 긍정으로 보면서 이제 저희한테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제네 A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은 없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로 데이터 아마 금융권에서도 금융 데이터들이 개인 정보들이 많고 외부로 나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정보들은 직접 자기가 학습을 시키면서 해야 되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비용 부족인 거죠. 보시면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을 쓰면은 이제 커버리지가 많으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얘를 쓰면 초기 투자 비용만 좀 들면은 얘들한테 많은 걸 넣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해외 주식 이런 걸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비용 절감에 이런 걸 이용했다 그런 케이스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뭐 우리가 뭐 크게 뭐 어떤 크게 돈을 벌었니, 뭐 어떤 정확하게 맞췄냐 이런 것보다는 비용을 되게 크게 줄여들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를 자르지 않더라도 훨씬 더 커버리지가 넓혀졌다. 이런 업무 프로세스에 효율적으로 좀 맞춘다고 하면은 AI가 좀 잘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2020년이었고요. 제가 이제 디지털 오다 보니까 리서치 관련된 걸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챗 GPT 시대가 오면 사실 그 애널리스트 조인트 가던 그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저희 한국투자증권 앱에 MTS에서 급등량 뉴스를 서비스하는 걸 최근에 저희가 해서 7월에 오픈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 급등락하면 그거 위주로 뉴스를 보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들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뭔가 딱 급등락 어떤 종목이 확 떴어요. 그럼 저희 AI가 쭉 뉴스를 찾아가지고 그거의 원인을 찾은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평균 90분 안에 이거는 이것 때문에 올랐습니다, 급등락했습니다, 아니 떨어졌습니다라는 것들을 MTS 내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이거는 이것 때문에 크게 올랐습니다. 또는 이런 것들을 보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고객들이 실제로 궁금한 것들을 그냥 이거는 이제 제네 AI를 이용했거든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서빙할 수 있고 고객들이 이제 뉴스들을 되게 많이 보다 보니까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좋은 것들 보면은 AMD 같은 거 예전에 뭐 갑자기 확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이때는 뭐 40분 안에 이게 왜 특히 이제 해외 뉴스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찾으려면 또 영문으로 봐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서 찾고 바로 이제 번역을 해서 고객한테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진화를 했죠. 그래서 아까 전에 4년 전에 조인트를 안 깠으면은 이런 아이디어도 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나 저희 쪽은 이제 투자의 어떤 시그널을 맞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단기 위주로 좀 본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증권사에서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뉴스나 콘텐츠 부분을 AI로 좀 자동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시고 아마
투자 쪽에서는 이쪽부터 부합이 맞기 때문에 쭉 진행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좀 빨리 말했는데 죄송하고요. 네, 감사합니다.